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 편의 세계 명작 동화를 들려줄 건데요.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때, 눈이 말똥말똥 떠질 때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누워서 편안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출판사 삼성출판사에서 나온 거 들려드릴게요. 언덕 위 작은 집에 엄마 염소와 7마리 아기 염소가 살았어요. 어느 날 엄마 염소가 시장에 가며 말했어요. 얘들아, 숲속에는 염소를 잡아먹는 못된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러니 문 꼭 잠그고 아무도 열어주지 마라. 네, 엄마. 그런데 아기 염소가 집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집 앞에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숲속의 못된 늑대였어요. 늑대는 창문을 흔들고 문도 쾅쾅 두드려댔죠. 엄마다, 문 열어. 우리 엄마 목소리는 솜사탕처럼 달콤한데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자 늑대는 아기 염소를 붙잡으려고 문틈으로 앞발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엄마 발은 눈처럼 하얀데 엄마가 아니에요. 늑대는 까만 발을 감추려고 흰 밀가루를 묻히고 목소리도 가다듬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아기 염소네 집으로 가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이번엔 아주 달콤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새하얀 발도 보였죠. 와, 엄마다! 아기 염소들은 반갑게 문을 열었어요. 으아! 이놈들 몽땅 잡아먹어야겠다. 와, 늑대다! 놀란 아기 염소들은 허둥지둥 이불 속으로 탁자 밑으로 옷장 안으로 숨었어요. 숨어봤자 소용없다. 어디 한번 먹어볼까? 늑대는 커다란 입을 벌려 첫째 아기 염소를 꿀꺽 삼켰어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숨도 안 쉬고 차례차례 삼켜버렸지요. 어휴 배불러. 이제 낮잠이나 자야지. 늑대는 집을 나와 어슬렁어슬렁 숲속으로 갔어요. 엄마 염소가 돌아왔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죠. 아니, 얘들이 다 어디 갔지? 그러자 벽시계 안에 숨어있던 막내 염소가 울면서 달려나왔어요. 엄마, 늑대가. 엄마 염소는 너무 놀라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늑대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엄마 염소는 커다란 가위로 늑대의 배를 싹둑싹둑 잘랐어요. 매, 엄마다. 아기 염소 6마리가 늑대 뱃속에서 폴짝폴짝 뛰어나왔어요. 얘들아, 어서 돌멩이를 주워오렴. 엄마 염소는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우당탕 쏟아넣고 단단히 꿰맸어요. 이 못된 늑대야, 혼 좀 나봐라. 한참 뒤 잠에서 깬 늑대는 목이 말랐어요. 우물로 가서 물을 좀 마셔야겠군. 늑대가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이자 뱃속의 돌들이 앞으로 쏠렸어요. 그 바람에 늑대는 깊은 우물 속으로 붕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다음 들려줄 동화는 빨간 모자. 한 마을에 예쁘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빨간 모자만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들 빨간 모자라 불렀지요. 하루는 엄마가 빨간 모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빨간 모자야, 할머니께 이 과자와 빵을 갖다 드리렴. 한눈 팔지 말고 곧장 다녀와야 해. 빨간 모자는 바구니를 들고 깡충깡충 길을 나섰어요. 할머니는 깊은 숲속 외딴 집에 혼자 사시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에 늑대와 딱 마주쳤지 뭐예요. 빨간 모자야, 빨간 모자야, 어디 가니? 할머니한테 과자랑 빵을 드리러 갔지? 늑대는 빨간 모자와 할머니를 잡아먹을 생각에 군침이 돌았어요. 빨간 모자야, 예쁜 꽃들 좀 봐. 할머니께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참 좋은 생각이야.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그 사이에 늑대는 재빨리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빨간 모자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할머니는 늑대인 줄도 모르고 덜컥 문을 열었어요. 늑대는 커다란 입을 쫙 벌리고 할머니를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이제 할머니처럼 누워서 빨간 모자를 기다려야겠다. 할머니 옷을 입고 모자를 쓰면 감쪽 같겠지? 얼마 뒤 아무것도 모르는 빨간 모자가 꽃다발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어요. 할머니 손이 왜 그렇게 커졌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늑대는 할머니 목소리를 흉내내어 대답했어요. 그래야 널 꽉 잡을 수 있으니까. 할머니, 입이 왜 그렇게 커졌어요? 그래야 널 확 잡아 먹을 수 있으니까. 아! 늑대는 침대에서 튀어나와 빨간 모자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배부르다. 한숨 자고 자야겠는걸. 때마침 지나가던 사냥꾼이 드르렁 코 고는 소리를 듣고 집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니, 웬 늑대람. 이 못된 녀석이 할머니를 잡아먹었구나. 사냥꾼은 늑대의 배를 갈라 빨간 모자와 할머니를 구하고 대신 무거운 돌을 집어넣었어요. 잘 잤다. 그런데 배가, 아이고, 배 아파. 잠에서 깬 늑대는 아픈 배를 쥐고 달아나 버렸답니다. 인어 공주. 깊고 푸른 바닷속 궁전에 아름다운 인어공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특히 목소리가 고운 막내 인어공주는 호기심이 아주 많았어요. 바다 밖 세상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좋았어. 바다 위로 가보자. 바다 위로 구경을 나온 인어공주는 배에 타고 있던 왕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저 사람은 누굴까? 저렇게 멋진 사람이 있다니. 왕자님인가 봐. 그 순간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왕자가 탄 배가 그만 산산이 부서졌어요. 어쩌지? 왕자님을 구해야겠어. 인어공주는 물에 빠진 왕자를 구해 모래밭에 뛰었어요.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인어공주는 얼른 바위뒤로 숨었어요. 낯선 아가씨가 왕자를 흔들어 깨웠어요. 왕자님, 정신 차리세요.
아, 내가 사람이었다면 왕자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텐데. 인어공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무시무시한 바다 마녀를 찾아갔어요. 제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바다 마녀님. 내 어여쁜 목소리를 준다면 사람이 되는 물약을 주마. 하지만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넌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게다. 인어공주는 마녀가 준 물약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어요. 다행히 왕자에게 발견되어 궁전에 머물게 되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왕자가 이웃나라 공주를 데려왔어요. 이분이 바다에 빠진 나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랍니다. 아니에요. 왕자님을 구한 건 공주가 아니라 바로 저라고요. 인어공주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왕자와 이웃나라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언니들이 인어공주를 찾아왔어요. 이 칼로 왕자님을 찌르면 넌 다시 인어가 될 수 있어. 깊은 밤 인어공주는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안 돼. 사랑하는 사람을 찌를 수는 없어. 미안해요. 언니들. 인어공주는 그대로 훌쩍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그러고는 방울방울 물거품이 되어 하늘 높이 올라갔답니다. 다음 들려줄 이야기는 아기 돼지 삼형제. 숲속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늑대를 피할 집을 짓기로 했죠. 내 집은 지푸라기 집 꿀꿀. 게으른 첫째 돼지는 가벼운 지푸라기를 엮어서 얼기설기 집을 지었어요. 내 집은 나무집 꿀꿀. 꽤 많은 둘째 돼지는 둥그런 나무들을 톱질해서 대충대충 집을 지어줬어요. 내 집은 벽돌집 꿀꿀. 부지런한 셋째 돼지는 반듯한 벽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고픈 늑대가 킁킁 냄새를 맡고 첫째 돼지 집에 찾아왔어요. 돼지야, 문 좀 열어줘. 안 돼, 저리 가.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늑대가 큰 숨을 후 불자 지푸라기 집이 휙. 첫째 돼지도 휙 날아갔어요.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갔어요. 배고픈 늑대가 금세 뒤쫓아왔어요. 돼지야, 문 좀 열어줘. 안 돼, 저리 가. 우릴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늑대가 큰 숨을 훅 불자 나무집이 휙.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도 휙휙 날아갔어요. 첫째와 둘째 돼지는 셋째 돼지 집으로 도망갔어요. 이번에도 배고픈 늑대가 금세 뒤쫓아왔어요. 돼지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셋째 돼지는 겁나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늑대야, 어디 한번 내 집으로 들어와 봐라. 아니, 저 녀석이. 화가 난 늑대는 아주 큰 숨을 후, 후.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불었어요. 우와, 벽돌집은 끄떡없어. 끌끌. 늑대는 벽돌집 지붕으로 올라가 굴뚝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서 불을 지펴 물을 끓이자. 늑대는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 줄도 모르고 굴뚝 아래로 쿵 하고 떨어졌어요. 아, 뜨거워. 늑대 살려. 엉덩이가 홀랑 벗겨진 늑대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쳤어요. 만세! 늑대가 도망갔다. 만세! 아기돼지 삼형제는 힘을 모아 커다란 벽돌집을 지었어요. 늑대는 다시는 그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다음 이야기는 신데렐라. 예쁘고 마음씨 착한 소녀가 부모님을 잃고 살고 있었어요. 소녀에겐 새엄마와 두 언니가 있었는데 매일 소녀를 구박했어요. 얘, 마룻바닥을 깨끗이 닦아. 내 드레스 빠는 것도 잊지 말고. 굳은 일을 하느라 재투성이가 된 소녀를 사람들은 신데렐라라고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궁전에서 무도회가 열렸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무도회에 갈 준비를 하느라 한바탕 소란을 피웠지요. 엄마, 저도 무도회에 가고 싶어요. 신데렐라, 넌 멋진 옷도 신발도 없잖니. 집에서 청소나 하렴. 새엄마와 언니들은 신데렐라에게 일을 시키고 무도회에 가버렸어요. 나도 무도회에 가고 싶은데. 신데렐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훌쩍훌쩍 울었지요. 바로 그때 요술봉을 휘두르며 한 요정이 나타났어요. 신데렐라, 내가 무도회에 가도록 도와줄게. 요정이 요술봉을 휘두르자 호박은 마차로, 생쥐는 말로, 도마뱀은 마법으로 변했어요. 어느새 신데렐라도 예쁜 드레스를 입고 유리 구두까지 신고 있었죠. 12시가 되면 요술이 풀린단다. 그 전에 꼭 돌아와야 해. 네, 고맙습니다. 12시가 되기 전에 꼭 돌아올게요.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소곤거렸어요. 어쩜 저렇게 예쁠까? 어느 나라에서 온 공주야? 신데렐라에게 한눈에 반한 왕자는 무도회 내내 신데렐라와 춤을 추었어요. 어느덧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는지 몰랐어. 신데렐라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오는 바람에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어요. 왕자는 신데렐라가 떨어뜨린 유리구두를 주워들고 명령했어요. 당장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라. 신데렐라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오는 바람에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어요. 신하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았고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도 왔어요. 언니들이 앞다투어 신어보았지만 유리구두는 너무 작았어요. 저쪽 아가씨도 신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신데렐라가 신자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어요. 아가씨가 바로 이 유리구두의 주인이군요. 이렇게 해서 왕자님과 다시 만난 신데렐라는 멋진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다음 들려줄 동화책은 호두까기 인형. 10월 24일 밤
마리는 피터 삼촌을 기다렸어요. 삼촌은 크리스마스 전날에 늘 선물을 주시거든요. 마리, 삼촌이 준비한 선물이란다. 어서 풀어보렴. 와, 고맙습니다. 어머, 못생긴 호두까기 인형이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유리 장식장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어요. 그날 밤 12시가 되자 잠이 들려던 마리는 웅성대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생쥐 떼잖아. 셀 수도 없이 많은 생쥐들이 사방에서 기어다녔어요. 더 끔찍한 건 생쥐들을 지휘하는 머리가 7 달린 생쥐 여왕이었어요. 저리 가, 이 못된 생쥐야. 마리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장식장에 있던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여, 마리를 지켜라. 전투에 나가자. 호두까기 인형이 지휘하자 병사 인형들이 탕탕 총과 대포를 쏘고 휙휙 칼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호두까기 인형은 금세 생쥐들에 둘러싸였어요. 이 못된 생쥐, 내 인형을 괴롭히지 마. 마리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생쥐 여왕에게 집어던지고는 정신을 잃었어요.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마리는 방 안에 누워 있었죠. 마리는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믿어주는 사람은 피터 삼촌뿐이었어요. 마리, 호두까기 인형에 관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단다. 피터 삼촌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주 먼 옛날에 생쥐나라의 여왕이 궁궐에 숨어 살았대.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짖옷을 놓는 바람에 7 아들을 잃게 된 거야. 감히 내 7 아들을 죽이다니 내 공주도 무사하지 못할 게다. 화가 난 생쥐 여왕은 저주를 걸어 공주의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었소. 저주를 풀려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호두를 깨서 먹어야 했는데 그때 이웃나라 왕자가 나타나 호두를 깨고 저주를 풀었단다. 공주는 다시 예뻐졌지만 이번엔 호두를 깬 왕자의 얼굴이 못생기게 변한 거야. 그런데 공주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못생겼다며 왕자를 쫓아냈단다.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마리는 못생긴 호두까기 인형이 왕자라고 믿게 되었어요. 내가 공주였다면 저주를 풀어준 왕자님과 결혼했을 거예요.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꼭 끌어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마리네 집에 한 잘생긴 소년이 찾아왔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마리는 얼굴을 붉히며 물었어요. 저는 인형나라의 왕자랍니다. 진심으로 날 사랑해준 마리 덕분에 마법에서 풀려났어요. 마리,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뒤 마리는 인형나라의 왕비가 되어 왕자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금까지 호두까기 인형이었습니다. 삼성출판사에서 나온 세계 명작 동화 읽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잠잘 때 듣는 동화 세계 명작.